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신규 사업을 바라본 투자자의 관점인데요. 여러분들 사업을 이제 어떤 회사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만 잘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우리가 사업은 난관을 겪어요. 성장기가 있으면은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쇠퇴기를 맞이해요. 쇠퇴기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땠죠? 정말 신개념, 혁명적인 것이었죠. 그 당시 철도가 나오기 전에는 바로 말 타고 다녔죠. 사람들이 말 타고 다녔는데 말 타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철도가 나왔습니다. 철도 말보다도 훨씬 빠르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마차도 굉장히 힘들죠. 말을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철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운반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뛰어난 수단이었죠. 근데 이런 산업도 결국은 꺾이는 게 자동차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니까 철도 산업이 꺾이고 자동차도 비행기 산업이 나오고 이런 점들 계속해서 자꾸자꾸 신사업이 꺾이는 흐름을 보여요. 하지만 예전의 사업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업을 접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결국 사업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을 내놓을 때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신규 사업을 대놓고 기존에 하던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보통 많이 하는데 새로운 신제품, 이런 기업이 새롭게 내놓는 신제품의 운명이 무척 가혹하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굳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상 이익을 내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사업이 멋지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새로운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그 사이에 최초의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물러나거나 강제로 퇴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증자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쪼그라져 버려요. 아직 순이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신제품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만 해도 막대한 수준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본금의 확장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리스크와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 말이죠. 자,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바로 반드시 이 신제품이 가까운 장래에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 점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잘 살펴보면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익에 기여하기보다는 손실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 보통 M&A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수합병에서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면은 보통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는 적자나는 사업부를 인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사업부를, 왜냐하면 파는 사람 자체가, 우리 기업을 파는 것 자체가 적자 사업부를 팔지 잘 되면 자기가 스스로 하겠죠. 자기 스스로 하면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되니까. 하지만 적자를 못 버티고 매각을 하는 건데, 기업을 매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 처음에는 적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합병 하면은 처음에 인수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자를 떠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인수합병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아무도 인수합병 안 하게요? 하지만 인수합병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막강한 인프라, 싼 값에 매수해서 지금은 적자를 하더라도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찬가지인데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인수합병에서 처음에 적자 보다가 나중에 수익을 보듯이 신규 사업도 처음에는 좀 적자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자리를 잡게 되면은 흑자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바로 가까운 장래에 어느 정도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 바로 아까 잘 살펴보면은, 장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익이 기여하기보다는 좀 손실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내놓은 신제품의 경우에는 이익이 좀 기대될 수 있어요. 대기업의 그 브랜드 가치가 있죠.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전체 순이익에 비하면 가까운 장래에 잠재 이익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높은 뭐 신약이라던가 아니면은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그런 신제품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끊임없이 신제품이나 신모델을 내놓아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동차 기업. 뭐 계속해서 새로운 자동차 만들어내야 돼요. 옛날 구형 모델 자동차를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만드는 이유가 상당 부분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 핸드폰도 맨날 새로운 것들 내놓죠. 그런 것들. 또 다른 거는 뭐 영화 제작사. 영화를 어떻게 돼요?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 뭐 옛날 영화 지금 보나요? 지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고전 명작 해가지고. 여전히 명품, 한 번 명품은 계속해서 명품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예전에 있었던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이런 영화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전 명작은 고전 명작대로 있는 거고, 새로 자꾸 작품을 찍어내야 돼요. 박스 오피스만 봐도 1위 작품이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작을 계속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라서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영화, 물론 감독, 믿고 맡길 수 있는 감독,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뭐 국민 배우들이 있겠죠. 국민 배우 누구 이렇게 있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 배우라고 해서 그 영화가 항상 흥행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배우들이 나왔던 1000만 관객을 돌파했었던 그런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도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객 수 100만 명도 돌파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사실상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감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패턴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사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영화사 뭐가 있을까요? 뭐 CJ ENM, 쇼박스 뭐 이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뭐 한두 개는 작품을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말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10개를 찍는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7개에서 6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흥행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아무튼 신제품, 영화사 이런 것들 보일 수 있고, 이들 기업이 출시하는 신제품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한다면은 훌륭한 투자 사업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존의 제품을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이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신제품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신제품이나 신규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 아니면 인수합병에서 새로운 사업을 떠맡게 됐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적자를 보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힘들 때가 있죠, 사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앞타임에 여러 가지들 상황들 말씀드렸고요. 뒷시간에는